솔직히 먼저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게을러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다들 꽤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전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은 이게 제일 안전하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괜히 튀었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이 말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서 직접 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적어 보이고 당장 손해는 안 보는 것 같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요. 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선택이야. 이 말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지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항상 살아남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중간에서 멈추거나 애매한 위치에 머물거나 그래도 나쁘진 않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원하던 인생에 도착한 것도 아닌 상태.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남들과 다르게 가야 하나요? 무조건 T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영상은 무모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남들과 다르냐, 같으냐가 아니라 왜 그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이 질문을 건너뛰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맞나가 아니라 이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 차이, 지금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3년 뒤에는 인생의 방향 자체를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살짝 불편해졌다면 그건 이 영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면서 절대 계산하지 않는 진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은 통장에도 안 찍히고 뉴스에도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장 크게 돌아오는 비용입니다. 이 선택이 무서운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거의 항상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얼마 벌 수 있는지, 얼마 잃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손해는 아닌지. 그런데요, 이 선택이 무서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비용은 애초에 계산 대상에조차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A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익숙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선택. 이 선택의 비용은 눈에 잘 보입니다. 월급 얼마, 수익률 몇 %, 지금 내 위치.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산해봤는데 나쁘지 않네.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거의 안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택을 3년 동안 계속하면 내 인생의 속도는 어떻게 바뀔까? 속도라는 건 당장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진짜 비용은 잃는 돈이 아니라 가지 못한 방향입니다. 만났어야 할 사람, 익혔어야 할 감각, 쌓였어야 할 선택의 근육. 이건 전부 통장에도 안 찍히고 연말정산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해본 게 없어.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직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방향이 만들어낸 격차는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반박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남들보다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같은 방향에서의 노력은 격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같은 레인에서 조금 더 빨리 뛰는 건 가능해도 다른 레인으로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진짜 비용은 지금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 감소입니다. 3년 뒤 당신 앞에 놓인 선택지가 줄어들어 있다면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이 시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정답을 주면 사람들은 또 따라할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의 무서움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상 그냥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후발선은 거의 같습니다. 나이 비슷하고 학력 큰 차이 없고 가진 자산도 엇비슷하고 노력량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성격도 비슷합니다. 둘 다 게으르지 않고 둘 다 대충 살자는 사람 아닙니다. 3년 전 이 둘은 아주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A는 말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안정적이잖아. B도 말합니다. 나도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 차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잘 살겠네. 결국 비슷해질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A도 살아있고 B도 살아있습니다.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봐라, 별 차이 없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A의 하루부터 보겠습니다. A는 여전히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두기 어렵고 방향 바꾸기 무섭고 지금보다 나아질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말합니다. 지금 나가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번엔 B를 보죠. B가 갑자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B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B의 불안은 A의 불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계속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속도를 더 낼지 고민의 종류가 다릅니다. B는 선택지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 A는 선택지 밖으로 밀려날까봐 고민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단 하나. 3년 동안 유지한 선택의 방향입니다. A의 선택은 지금 당장 안정적인 방향이었고 B의 선택은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선택지가 늘어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1년 차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2년 차에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3년 차가 되면 표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A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B는 정답을 고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A의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졌고 B의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정이 가능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차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운이 좋았지. 쟤는 원래 감이 있었어. 아닙니다. 운처럼 보이는 건 대부분 선택지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A인지 B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선택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되돌아가기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바꾸면 되잖아. 늦었어도 방향을 틀면 되지 않나? 이 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고수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그 선택에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 노력,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만두면 그동안 한 게 뭐가 되냐? 이 문장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변명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쓴 비용 때문에 더 큰 비용을 감수하게 되는 현상. 문제는 이 매몰 비용이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놓기 힘들어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기준 없이 버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 하나. 기준이 있는 인내와 기준 없는 버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를 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라고 착각합니다. 기준 없는 버티기의 특징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무엇이 바뀌면 멈출지 모른다. 그만두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선택은 더 무거워지고 바꾸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선택을 고수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변 시선. 쟤 결국 포기했대. 그 선택 실패였나 봐. 이 말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관객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 사람들이 당신 선택에 관심 갖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내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선택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큰 용기가 아니라 다른 기준입니다. 문제는 선택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다르다.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 차이는 결단의 세기가 아니라 결단이 나오는 기준입니다. 결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먼저 생기고 결단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단은 대부분 감정입니다. 불안해서, 조급해서, 남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결단은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의 선택은 겉으로 보면 오히려 조용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이미 설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준과 결단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보죠. 결단은 지금 뭘 할까? 이고 기준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가? 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잘못 이해합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인생은 큰 선택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들이 같은 방향으로 누적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위험합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남들과 다를 거야. 이건 기준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기준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묶어두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늘리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선택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준이 생기면 선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선택이 빨라집니다. 고민 시간이 줄어들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이 맞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정답은 이것입니다. 확신은 선택 전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킨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기준 있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 기준에서는 이 결과가 나왔네.
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용기도 더 빠른 결단도 아닙니다. 당신만의 기준 하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크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선택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지?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복잡한 기준 필요 없습니다. 인생 계획표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나를 더 오래 묶어두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하나라도 늘려주는가? 이 질문의 좋은 점은 미래 예측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도 되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방향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선택은 당장은 편합니다. 익숙하고 설명하기 쉽고 욕도 덜 먹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년 뒤에도 똑같은 선택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반대로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성과도 바로 안 나오고 설명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게 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결정권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게 바로 방향이 맞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선택지를 늘리는 선택은 항상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창한 결단 말고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 실력이 쌓이는 방향의 선택, 그만두더라도 남는 게 있는 선택.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선택은 나를 묶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늘리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 질문은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면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3년 뒤를 갈라놓는 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이 질문을 계속 들고 가느냐 마느냐. 선택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부터 천천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는 이제 한 가지 변명이 사라졌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입니다. 이건 위협도 아니고 겁주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당신과 본 이후의 당신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항상 어떤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뭘 바꿀 수는 없잖아. 상황이 허락하지 않잖아. 맞습니다. 당장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기준을 바꾸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건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닙니다. 알고서 하는 선택입니다. 이 차이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돌아옵니다. 3년 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아무것도 안 바꿨지? 그 질문이 오늘을 향해 날아오지 않도록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은 당장 행동하라고 다그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 하나만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 선택은 나를 묶어두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늘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들고 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갈림길에서 다른 쪽 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3년 뒤 당신이 지금을 돌아봤을 때 이 영상이 불편한 기억이 아니라 전환점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정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선택은 나를 묶어두는가? 아니면 선택지를 늘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장 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선택할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3년 뒤 당신 인생이 어디에 와 있든 한 가지는 분명할 겁니다. 갈림길은 항상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이 그 조용한 순간 중 하나였으면 합니다. 이상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